스튜디오 973과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삶이 시가 된다면을 대신해서 함께할 이분과 데이트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뭐 라디오 DJ 같은 목소리로 저희 이 시간을 채워주시네요. 그렇게 봐주셨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늘 뭔가 얘기를 나눌 때 그냥 편하게 우리 옆집 삼촌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분? 네네. 네. 그런 아저씨 같은 인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굳이 아저씨라고는 안 했는데.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굳었어요.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오늘 봄비 같은데요. 네. 운전하시는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운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봄비에 계시다가 결국엔 또 우리 교통방송을 확실하게 아는 분이시네요. 네네. 안전운전을 당부해 주셨고. 네. 제가 사실 오신다고 해서 저 찾아봤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 광산구청하고 참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열린민원 실장으로 근무를 하셨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 잠깐만 좀 해주시면 어때요?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민선 5기 민영배 청장님을 모시고 민선 5, 6기 광산구에서 열린민원실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런 지자체에서는 시민들 다양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 민원들의 해법을 찾고 조정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좀 지난 일이지만 그렇게 많은 민원들을 받고 그리고 다 조정을 하셨고 그 많은 민원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민원 있으세요? 네, 엄청 많은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라면, 네. 아파트 신축 공사장 갈등을 해결했던 주민들과 사업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좀 결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남고요. 네. 이제 광산의 좀 대표적인 도시인 수안지구의 오래된 좀 갈등, 공공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집단 토론을 조직하고 일을 풀어나갔던 그런 과정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건 듣고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라고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다 보면 그 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혹시나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세요라는 좀 팁이라면 팁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 일단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일이 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허심탄회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의 주장을 하면 상대방도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 네. 그래서 우리 입이 한 개고 귀가 두 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고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랬구나. 인정해준 다음에 내 얘기를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네.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는 경청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속에 소통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속에 공감이 저는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소통과 공감의 능력 덕분일까요? 이렇게 다 인정을 받으셔서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일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제 인생에서 영광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년 10개월 동안 청와대 정무기획 사회조정 사회통합비서관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제 업무의 핵심은 청와대와 지역 국민과 국가정책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특히 5.18 진상규명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했습니다.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곳의 사회 갈등과 장기 병구 현장을 찾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필요한 방법과 제도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전 행정관께서도 잊지 못할 시기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렇게 해 주셨던 일들 덕분에 저희도 잊지 못할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 좀 많이 받으셨을까요? 청와대에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몇 번이나 보셨어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네. 다행히 가까이서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기존 대통령들은 청와대 이제 본관, TV에 나오는 본관에서 네. 근무를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비서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으로 내려오셔서 집무실을 네. 차리셨기 때문에 늘 저희들 곁에 네. 계셨던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이 좀 일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 워낙 소탈하시고 네. 경례를 산책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 뵙게 되고 인사를 나누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식당도 너무 자주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운 좋게도 옆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야,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좋네요. 그 옆에 저도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청와대에서의 행정관으로의 역할도 너무나도 잘 수행을 해주신 덕분에 국가보훈처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네. 그것도 저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운이 좋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의 세 가지 가치인 독립, 호국, 민주의 기동이 균형 있게 조명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여의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조금 딱딱한 얘기를 좀 했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기는 네네. 했지만 진짜 스트레스 많으셨겠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듦은 이제 보람으로 넘어섰고요. 에이, 그래도 힘드셨지. 스트레스도 많으셨고. 네. 스트레스를 잘 푸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근무를 마치고 사실 치아를 5개나 뽑았습니다. 임플란트 4개를 박았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저는 정신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버티셨지만 몸에서는 그게 이제 다 드러났던 거니까. 그러면 혹시 그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워낙 제가 좀 긍정적인데요. 그 표정에서 보여요. 네. 운동을 좀 좋아하고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체력 단련실에서 탁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몸은 이러는데요. 근데 운동을 워낙 좀 좋아하기도 하고 즐겨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운동도 잘하시지만 네.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하신다라고 들었어요. 노래는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노래 정말 잘하신다라고. 혹시 최근에 좀 이렇게 힘들 때 혹시 듣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김광석 노래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이제 사랑가를 즐겨 부르고요. 사랑가? 네네. 그 판소리 사랑가요? 네네. 자, 그러면 방송이고 이미 제가 이렇게 여쭤본 데는 감은 좀 잡으셨을 거예요. 슬쩍 한 대목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목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판소리에 딱 적합한 목소리세요. 네. 사랑을 하려면 여유롭게 한단다. 연애 사랑 변치 말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우와, 잠깐만, 일단 박수. 아니, 박수를 해드리고, 지금 최치원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막 트신 분들은 판소리 명인이랑 함께하는 줄 아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아닌데요. 네. 근데 의외네요. 저는 가요를 불러주시거나 가요를 들으실 줄 알았는데, 판소리? 네. 우리 소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사물놀이를 좀 해가지고요. 네. 자연스럽게 좀 스며 있는 제 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울리세요. 그 사물놀이 하셨던 모습이 순간 상상이 됐고 한복 멋지게 차려입고 이 판소리 한 대목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도 상상이 됐고.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글씨체가 있다라고 찾아봤는데. 네. 네.
그것도 오래된 저의 이제 저 취미가 돼 있는데요. 그래요? 네네. 곰배체라고요. 주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좀 제 글씨체를 좀 사랑해 줍니다. 곰배체? 네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좀 좋아했고요. 네. 아버님께서 인쇄 출판 일을 하셨는데 그런 유전자가 제 안에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참, 아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일상과 그리고 내 일과의 그 밸런스를. 참 다행스럽게 좀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 생각과 좋은 글귀들을 저의 글씨로 옮기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제 삶을 굉장히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글씨를 통해서 뭔가를 알릴 수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소리를 글로 표현하신다라는 건데 또 이렇게 광주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요즘에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최 전 행정관께서 그리는 공동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사이좋은 공동체를 지향하는데요. 조금 시적이고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람의 좋은 사이를 위해서 다양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두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사이 좋은 공동체. 네. 이거 좋네요. 사이가 네. 좋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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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최치원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했는데 어떤 일을 하시건 지금처럼 그렇게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광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 다가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스튜디오 973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가시는 길도 빗길이니까 조심 운전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안전운행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